네, 안녕하세요. 의리 리버싱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API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목표는 리버싱 기초이기 때문에 API를 리버싱에 도움이 되는 수준,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이 그 리버싱 파트에서 API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윈도우 창을 만들었으니까 그 윈도우 창에다가 버튼이라던가 에디트 박스 그리고 리스트 박스와 같은 자식 윈도우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직접 받아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API 함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간단하게 윈도우 창을 하나 생성하는 코드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윈도우 창이 하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은 버튼을 생성하는 함수를 호출해야겠죠. 버튼도 하나의 윈도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create window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버튼을 하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버튼을 생성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이 create window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어디에다 호출하는 게 좋을까요? create window가 버튼을 생성하는데 그 버튼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부모 윈도우, 그 다음에 자식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는 자식 윈도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윈도우가 요구하는 인자 중에서 보시면은 이 부모 윈도우의 인자를 요구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버튼은 자식 윈도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성할 때 부모 윈도우의 어떤 핸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쓸 때는 부모 윈도우가 이제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윈도우가 최초 언제 생성되냐면 여기서 생성되죠. 그쵸? create window에서 부모 윈도우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 함수 호출 이전에 버튼을 생성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버튼을 생성할 때 부모 윈도우를 지정해주는 인자가 있는데 이게 최초에 여기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버튼을 자식 윈도우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바로 아래다가 해도 되긴 됐는데 보통은 초기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wm create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wm create는 윈도우가 처음에 한번 생성되면은 윈도우가 생성됐다라는 그 메시지를 운영체제가 딱 한 번 그 해당 윈도우 메시지 큐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버튼이라던가 여러가지 자식 윈도우들을 생성하고 처리합니다. 보시면은 진짜로 윈도우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호출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시지 박스를 적었고요. 빌드하고 나서 실행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최초 한 번 메시지가 발생하는 거고요. 윈도우가 생성됐다는 보시면은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에 걸린 거죠. 윈도우가 처음에 한번 생성됐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창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크리에이트에서 초기화 작업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자식 윈도우인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튼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자들이죠. 첫 번째 인자는 우리가 버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버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버튼 위에 써질 글자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버튼 위에 뭐 MC라고 써있는 글자, MR이라고 써있는 글자, 이런 버튼 위에 써지는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버튼 위에 뭐 add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버튼에 add라고 되겠죠. 근데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 자식 윈도우이기 때문에 child, 그리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visible로 주는 거죠. 좌표는 0,0에 100으로 하면 부모 윈도우 창 기준 0,0의 정사각형 버튼이 생성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거는 자식 윈도우이기 때문에 부모 윈도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부모 윈도우에 핸들을 줘야 되는데 부모 윈도우 핸들은 여기서 넘어오죠. 여기가 이제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메시지가 발생한 어떤 그 윈도우 핸들이고 이게 부모 윈도우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뉴가 우리 없죠. 없기 때문에 일단 널로 주고요. 마지막 인자도 널로 주겠습니다. 이 마지막 인자가 궁금하신 분은 매뉴얼 MSDN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버튼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거 빌드를 하고 실행해 보면 버튼이 보이겠죠? 보시면은 일단 에러가 났고요. 보니까 여기 인자를 지정해 주지 않았네요. 보시면은 H 인스턴스, 이것도 중요한 인자인데 여기에 H 인스턴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H 인스턴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H 인스턴스는 원래 무슨 값이 와야 되냐면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로드가 되면은 그 로드된 시작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H 인스턴스는 윈도우 메인에서 인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넣을 수가 없죠 지금. 왜냐면은 여기서 사용하는 이 변수는 이 윈메인 안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H 인스턴스를 전역 변수에다 백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빌드를 하면 실행이 되겠죠. 버튼이 생기겠죠. 빌드가 되면서. 버튼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액션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버튼이 눌렸을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싶다면 이 메시지를 받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보시면은 케이스 뭐 버튼 눌림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윈도우에서 그 안에 있는 자식 윈도우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wm 커맨드라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wm 커맨드를 잡으면은 버튼이 클릭했을 때 여기 메시지가 케이스문에 걸린다는 거죠. 제가 진짜로 걸린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게 하면은 이거를 빌드하게 되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부모 윈도우 안에 있는 자식 윈도우들 중에 하나에서 이벤트가 발생했고 그 자식 윈도우의 어떤 이벤트는 이 wm 커맨드로 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게 되면 이 메시지 박스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체크라는 버튼이고 좌표 값은 달라야겠죠. Y를 100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되는 게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빌드를 하면 버튼이 2개 생기겠죠. 예. 애드 버튼과 체크 버튼. 자, 보면은 2개가 생겼는데, 문제는 우리가 애드 버튼을 클릭하나 체크 버튼을 클릭하나 똑같은 메시지가 오죠. 근데 우리는 이 서로 다르게 동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클릭했을 때랑 이걸 클릭했을 때랑 서로 다르게. 그러려면은 어떤 버튼이 눌러줬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if 버튼 1이냐, 뭐 버튼 1일 때는 이렇게, 버튼 2냐, 버튼 2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끼리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자식 윈도우들은 개인만의 ID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ID를 기반으로 이 커맨드 안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ID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실 이쪽에 널이라고 줬던 인자가 원래 H 메뉴였었잖아요. 부모 윈도우를 만들 때는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H 메뉴라는 값이었는데, H 메뉴는 그 부모 윈도우를 만들 때는 말 그대로 메뉴라는 그 창을 생성할 거냐 안 생성할 거냐 였었는데, 예를 들면 메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식 윈도우를 만들 때는 이 메뉴가 자식 윈도우의 ID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0,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0번 버튼, 0번 아이디를 갖는 버튼, 1번 아이디를 갖는 버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지정해주면 이 커맨드 안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죠. 보시면은 W파람이라는 건 이 윈프로시저에서 이쪽에 있는 그 파라미터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문으로 0이면은 버튼 1이 누르는 거죠. 버튼 0번 아이디. 뭐 add라고 했던 이 0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버튼 1번 아이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 add 버튼을 눌렀을 때 열로 온다고 했으니까 메시지 박스로 add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번을 누를 때 체크 라고 해서 각각의 메시지가 제대로 보이면은 제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된다는 거죠. 버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 있고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우리는 0번이라는 아이디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0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add 버튼, 그 다음에 체크 버튼을 누르면 1번 아이디로 할당했고, 우리가 1번을 케이스 문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0, 1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은 코드를 읽을 때 흔히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define으로 버튼 add는 100, 버튼 체크는 200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일정하게 정해줍니다. 그래야지 코드를 읽을 때도 이 버튼이 의미하는 뜻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주로 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에디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에디트 박스. 에디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창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도 생성하려면 윈도우를 생성하는 create 윈도우 함수를 쓰겠죠. 에디트, 그 다음에 윈도우 네임은 에디트에 기본적으로 뭐가 적혀 있을 것이냐인데,
아무것도 안 적을 겁니다. 그러면 child고 그 다음에 비집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에디트 박스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설정하겠습니다. 좌표값을 가야 되는데요. x, y, 그 다음에 높이, 넓이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부모 윈도우 메뉴는 하나 만들죠. 여기서 에디트 인풋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그러고 에디트 인풋을 여기다 주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값 마지막 널. 네. 이러면은 에디트가 하나 생성되겠죠. 에디트 윈도우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성되나? 네. 오타를 수정하고요. 다시 빌드하고 HMENU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새로 만들었던 에디트 창이 보이죠? 근데 제가 넓이랑 높이를 잘못 입력했네요.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빌드. 그러면은 제대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에디트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체크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 에디트 박스에 입력된 값을 갖고 오고 싶다.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체크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에디트에 있는 값을 갖고 오고 싶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체크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야겠죠. 체크. 그리고 우리는 글자를 읽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에디트라는 윈도우로부터 글자를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어오는 윈도우 API가 있는데 get window t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인자가 문자열을 갖고 오고자 하는 윈도우 핸들이고요. 두 번째는 문자열 버퍼, 마지막은 문자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핸들이 필요한데 핸들은 이 에디트 박스 에디트 핸들을 줘야겠죠. 근데 지금 핸들이 없죠. 핸들이 없기 때문에 핸들을 우리가 쓰려면은 여기서 에디트 이런 식으로 에디트 값을 리턴 값으로 받아서 저장했다가 이 에디트를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디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에디트를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에디트 값을 윈도우 생성하면서 윈도우 핸들을 저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에디트로부터 문자열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인자를 첫 번째 인자를 제대로 줬죠. 그 다음에 버퍼랑 버퍼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버퍼가 없으니까 버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퍼를 만들고 이 버퍼를 여기다 두 번째 인자에다 주고 마지막 인자에다가 이렇게 get window text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버튼을 눌렸을 때 에디트 박스에 글자를 읽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체크라고 누르면 이 버퍼에는 에디트 박스에 입력된 값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갖고 왔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S버퍼를 그대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체크. 예, 지금 값을 제대로 갖고 온 걸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리스트 박스라는 걸 만들어 볼 텐데 리스트 박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보시면은 바로 저거라고 이제 되실 거예요. 리스트 박스 변수를 윈도우 핸들을 담을 수 있게 해주고요. 크리에이트 윈도우로 리스트 박스 최초에 적혀있는 값은 아무것도 없게 하고 자식 윈도우죠. 그리고 디지블이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리스트 박스를 300 위치에다가 넓이를 300으로 주고, 자, 부모 윈도우 리스트라고 하고, 리스트라는 거를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400번 아이디.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값이죠. 마지막으로 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리스트 박스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생성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리스트 박스가 생성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그 함수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윈도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각자 윈도우 프로그램마다 개인의 메시지 큐를 하나 갖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입력이 시스템 큐에 저장이 됐다가 운영체제가 각각의 메시지 큐로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서로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는 그 윈도우가 저쪽 멀리에 있는 그 메모장 그 윈도우 메시지 큐에다가 메시지를 넣을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윈도우 구조상 다른 프로그램의 윈도우가 상관없을 것 같은 저쪽 윈도우 메시지 큐에 메시지를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재밌는 걸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API가 샌드메시지라는 API입니다. 보시면은 샌드메시지 API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지금 콘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했고요. 여기서 샌드메시지라는 함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생김새가 인자가 여기 있는 인자랑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떤 원하는 윈도우의 메시지 큐에 메시지를 넣고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것처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샌드 메시지가 이렇게 생겼죠. 매우 생김새가 윈도우 프로 메시지를 처리하는 함수랑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윈도우 핸들을 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부가적인 옵션을 주게 되면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쪽 이 윈도우가 저쪽에 있는 윈도우의 메시지 큐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치면은 이 프로그램의 메시지 큐에다가 메시지를 넣을 텐데, 디스트로이라는 이 메시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어떤 식으로 넣냐면 샌드 메시지를 하는데 윈도우 핸들 값을 알아야겠죠. 처음에 윈도우 핸들 값을 알기 위해서 잠시 미니스 파일을 키고요. 예, 보면은 0x 260 6d6 6이고요. 이제 윈도우 핸들 값을 알았죠. 여기 있는 윈도우에 그럼 그쪽에다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원하는 메시지 아무거나 전송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destroy 파괴하는 함수를 send 메시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왜냐면은 메시지를 보내는데 여기 윈도우로 보낸다는 거죠. 여기 윈도우라는 거는 현재 지금 실행 중인 윈도우. 근데 어떤 메시지냐면 이 함수가 호출되는데 파괴하다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을 겁니다. 제가 죽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콘솔 프로그램 실행 파일을 가시면은 자, 이걸 실행하는 순간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죽을 겁니다. 죽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도 어떤 윈도우가 다른 윈도우에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만약에 리스트 박스에서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add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입력된 값을 갖고 와서 이 리스트 박스에 하나둘씩 추가하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때 이 리스트 박스에게 메시지 문자열을 이 리스트 박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 됩니다. 샌드 메시지로. 그 문자열을 추가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에 입력된 값을 갖고 와야겠죠. 갖고 오는 거는 아까 했었죠. add 버튼은 여기니까 갖고 오는 이거는 이쪽에서 했었었네요. 자, 그러면 add 버튼을 누르게 될 때 이 에디트 박스 여기에서부터 문자열을 갖고 오고 이 문자열을 이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send 메시지로. 자, 어떻게 보내냐면 send 메시지 보내되 어느 윈도우에다 보내야 되면 리스트 박스죠. 리스트 박스에다가 보내되 어떤 메시지냐면 이 문자열 추가해 라는 메시지니까 문자열 추가해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LB 리스트 박스의 약자겠죠. add string이라는 요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end 메시지는 리스트 박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문자열을 추가하라는. 근데 어떤 문자열을 추가해야 될지 우리가 알려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111, 222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한다면 111이거나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왠지 여기 추가될 것 같죠. 이 어떤 인자에 넣어야 될지는 이제 윈도우 그 MSDN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인자에다가 문자열을 전송해 주면은 이 문자열이 리스트 박스에 차곡차곡 전송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만 프로그래밍해서 이걸 실행해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숫자 222를 리스트 박스에 넣고 또 클릭하면 222를 리스트 박스에 넣겠죠. 넣는 이유는 이 느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add 하면 222, add 하면 222, add 하면 222 이런 식으로 계속 add를 하면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222가 아니고 여기에 입력된 값이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에 입력된 값을 갖고 와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갖고 오는 거는 에디트 박스에 입력이 됐으니까 에디트 박스한테 get 메시지를 해서 얻어올 수 있고
얻어온 버퍼를 그대로 여기다 전송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한 문자열이 추가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다가 11111 add, 222 add 이런 식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해볼 만한 거는 요 리스트 박스에서 나열된 문자열을 한번 읽어오는 그 방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를 2개를 추가했을 때 리스트 박스에는 2개의 문자열이 추가되겠죠. 이거를 뭐 인덱스 0, 이거를 인덱스 2 이런 식으로 0부터 시작해서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해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 에디트 박스, 리스트 박스로부터 해당 문자열을 읽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사실 샌드 메시지를 이용하면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리스트 박스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체크 박스에 해당하는 곳에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샌드 메시지를 또 이용하면 됩니다. 샌드 메시지로 첫 번째 인자를 우리가 지금 여기 리스트 박스에다가 나 너 문자열을 읽고 싶어 라는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에 해당하는 윈도우의 인자를 줘야겠죠. 리스트 박스에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트 박스 인자를 주되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면 리스트 박스에게 get text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문자열 리스트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문자를 읽어올 건지에 대한 인자를 세 번째 인자에 주게 됩니다. 0이라고 주면 0번째 있는 인덱스를 갖고 오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인자로 버퍼를 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일단 빌드를 해볼까요? 빌드 중이고요. 일단은 이쪽 버퍼에 갖고 왔다는 거를 지금 확인해 보려면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11122라고 했을 때 체크 버튼을 누르면 지금 샌드 메시지로 리스트 박스에게,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 박스에게 나 문자를 읽고 싶은데 첫 번째 0번째 인덱스, 그러면은 요걸 갖고 와서 버퍼에 저장하고 그대로 출력하겠죠. 그러면은 111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 인덱스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1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두 번째 적혀있는 문자열을 갖고 오겠죠.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추가했을 때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 0, 1 1번째 인덱스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스트 박스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읽고 싶다면은 이것을 반복하면 되겠죠. 다만 개수를 알아야지 그 개수만큼 반복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리스트 박스에 있는 이 요소들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샌드 메시지로 리스트 박스에게 뭐 lb get text count인가 string count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리턴 값으로 이 리스트 박스에 있는 요소가 이제 개수가 이제 리턴이 되는데 그걸 리턴해서 이제 반복문으로 돌 수 있겠죠. 모든 걸 갖고 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함수냐면 get list box coun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는 리스트 박스에 대한 윈도우 핸들을 인자로 받고, 그리고 여기서 send 메시지 해주고, 어디다가 send 메시지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리스트 박스에다가 send 메시지를 하는 거죠. 리스트 박스는 인자로 줬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개수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 개수를 요구한다는 메시지인 string count, get count라는 메시지가 있네요. 말 그대로 얻겠다는데 count, 이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개수를 얻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0을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리턴 값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ount를 리턴하게 되면 이 get list box count를 호출하되 리스트 박스 인자를 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 박스에 있는 개수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get list box를 연달아 get list box를 이렇게 호출하면은 개수를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개수를 얻어오기 위해서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리스트 박스의 개수를 얻어오고 반복문을 도는데 시작과 끝 i는 0부터 i가 nCount, 우리가 개수를 읽어왔죠. i가 하나씩 증가되고 증가되면서 send 메시지로 이 리스트 박스에다 계속 문자를 읽겠다고 하는 거죠.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요소 전부 다 꺼내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은 전부 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문의 횟수는 카운트에서 얻어왔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고 여기 인덱스 부분을 i로 주면은 이렇게 문자를 계속 읽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읽어오고 나서 그 읽어온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모든 그 리스트 박스에 있는 요소를 읽어오고 출력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빌드를 해보고요. 에러가 났네요.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고요. 다시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소를 몇 개 추가하든지 간에 그 원소 개수만큼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반복을 하겠죠. 체크 버튼을 누르면 그 리스트 박스의 개수를 읽어오고요. 만약에 4개니까 4가 리턴되고 4번 반복을 하되 어떤 걸 반복하냐면 여기 있는 요소를 읽어오겠다는 하나 읽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가 111, 222, 333, 444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기본적인 어떤 윈도우 컨트롤 생성과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일반 콘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시고 재미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예제는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마음대로 죽이는 어떤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kill 프로세스 한 다음에
뭐 계산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산기가 어떤 죽는 뭐 그런, 그리고 뭐 킬 프로세스 하고 뭐 카카오톡 이러면은 카카오톡이 죽는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제 인자가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타이틀 이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아까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리스트 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자열들을 갖고 와서 킬 프로세스를 하는 그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죽이려면은 프로세스를 죽이는 어떤 그런 API 함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terminate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terminate 프로세스가 이제 프로세스를 죽이는 건데, 문제는 이 함수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야겠죠. 첫 번째로 프로세스 핸들을 요구하네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핸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료할 때의 어떤 종료 코드죠.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할 때 이런 식으로 종료하면 리턴 값이 0이란 말이죠. 종료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H 프로세스가 이제 프로세스 핸들인데, 프로세스 핸들을 알아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프로세스 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핸들을 알아내는 게 우리 첫 번째 미션이고요. 보면은 프로세스 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픈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핸들을 리턴하죠. 어떤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라는 핸들을 오픈 프로세스 하면은 그 메모장에 대한 프로세스 핸들이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프로세스 핸들을 이런 식으로 리턴 받고,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핸들을 리턴 받고 이거를 이렇게 터미네이트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픈 프로세스를 할 때 필요한 사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가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프로세스를 열려고 할 때 그 프로세스의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용법을 자세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보시면은 오픈 프로세스 사용법이 나오죠. 첫 번째 인자가 이제 접근 권한인데, 접근 권한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첫 번째 설명을 클릭하고요. 프로세스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그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터미네이트라는 권한으로 프로세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인자가 이제 뭐 상속받을 건지 핸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false 값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인자가 프로세스의 id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PID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ID를 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프로세스 ID를 모르죠. 그쵸? 그러면은 프로세스 ID를 알아야겠죠? 지금 첫 번째로 프로세스 핸들을 구하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핸들을 구하기 위해서 ID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프로세스의 ID를 알아야 됩니다. 프로세스 ID를 아는 방법도 이런 함수가 있어요. get window 보시면은 get window thread process i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프로세스 id를 얻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자세히 보면 윈도우 핸들을 인자로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프로세스 id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하려면은 프로세스 id를 구하기 위해선 핸들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핸들을 알면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핸들을 아는 방법이
이제 또 있는데 find window라는 API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인자 말고 두 번째 인자에 윈도우 캡션, 그러니까 계산기라면은 요 위에 떠있는 이런 계산기 문자열을 인자로 주게 되면 이제 계산기 윈도우의 핸들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핸들 값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아이디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아이디로 프로세스를 열어서 프로세스 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프로세스를 터미네이트,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kill proces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함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자만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프로세스를 죽이고 싶다면은 단순히 이 함수를 호출하되 인자값으로 그 프로세스에 어떤 윈도우 그 캡션 타이틀 이름을 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한번 띄우고 계산기가 죽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파일로 실행하면 계산기가 죽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여기에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윈도우 프로젝트에다가 kill proces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이 함수를 어디서 호출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체크박스를 체크박스가 아니죠, 리스트 박스에 어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제목 계산기,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추가한 다음에 체크박스를 누르는 순간 여기 있는 문자열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이 문자열 인자를 킬 프로세스의 인자로 넘기게 되면 그 프로세스가 한 번에 죽는 걸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지금 띄웠는데 이 메시지 박스 대신에 단순히 킬 프로세스를 하고 이 문자열을 주면은 죽일 수 있겠죠. 실제로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이려는 프로그램을 3개를 띄우겠습니다. 계산기, 그 다음에 메모장,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 3개를 띄우고, 자 윈도우, 이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죽이고 싶은 계산기,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에 제목 없음 메모장, 제목 없음 메모장,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 체크박스를 누르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다 죽겠죠. 보시면은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에 죽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윈도우 API를 이제 배우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죽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복문을 돌리면 될 것 같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돌면은 체크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죽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되죠. 그 안 되는 이유는 이 윈도우 프로시저가 와일드 루프를 만나서 계속 돌게 되면은 이 프로시저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함수가 끝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함수가 끝나야지
다음 메시지가 왔을 때 그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와일드 문에서 계속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 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함수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프로세스는 계속 죽일 수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다른 입력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입력을 해서 메시지 큐에 뭐 메시지가 쌓인다고 해도 이 함수가 다시 호출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전에 있던 이 처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쓰려면은 윈도우에서는 setTimer라는 함수를 써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메시지 큐에 타이머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쌓이게 해서 그 타이머 메시지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인데요. setTimer라는 함수를 써서 뭐 이렇게 이벤트 ID 뭐 이런 걸 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 ID를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죠. 예, 이게 첫 번째가 윈도우 핸들이고요. 메시지를 받을 이게 이제 타이머 아이디고요. 그 다음 게 이제 1000으로 입력하면 1초마다 한 번씩 메시지가 발생하고 그 메시지 큐에 타이머 메시지를 넣겠다는 거죠. 뒤에 거는 이제 호출될 함수인데 일단 이걸 널로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wm 타이머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타이머도 이제 아이디가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또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안에서 이렇게 킬 프로세스를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기본적인 API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제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 리버싱 첫 번째 API 부분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만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